1975년에서 84년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드라마 3편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75년 전후, 83년 전후, 그리고 3840 유격대. 인기리에 방영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유튜브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드라마들에 대한 사진과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다만 그 드라마들을 즐겨보았던 한 네티즌이 드라마의 줄거리들을 적어놓아 어떤 내용인지는 대략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줄거리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그 네티즌에 감탄했지만 도대체 왜 이 드라마들과 출연자들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동안 찾은 자료를 바탕으로 전우와 3840 유격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1974년 당시 TBC에서는 미국 드라마 전투를 재방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만든 드라마가 전우였습니다. 미국 드라마 전투를 모티브로 했다고는 하나 전우의 효시는 6.25 특집극 어느 한국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김소희라는 인물이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심하여 북한군으로부터 마을을 지켜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특집극에서 주인공 김소희를 맡은 이는 탤런트 나시천. KBS 공채 8기 출신으로 한동안 무명 생활을 겪었습니다. 원래 다양한 남성 탤런트들이 물망에 올랐으나 6.25 특집극 어느 한국인에서 보여준 열연덕에 진통 끝에 낙점되었다고 합니다. 75년 6월 29일 영웅 이야기를 첫 회를 시작으로 방영한 전우. 방송을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시청률이 올랐고 KBS 인기 드라마로 꼽혔습니다. 전우의 제작 환경은 참 열악했습니다. 지금처럼 장비가 좋았던 시절이 아니며 버스에 카메라 및 소품들을 싣고 그 틈새에 탤런트들이 타야 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이들은 용달차에 타고 가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 군복 차림으로 분장을 하고 용달차를 타고 가다가 이를 본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니 부상자 및 사망자도 속출했는데 북한군 역을 전담했던 박성재라는 탤런트는 전후 촬영을 하다 버스 뒷바퀴에 깔려 사망했습니다. 그 당시 스턴트맨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전문 스태프들도 부족해 위험한 폭파 장면을 대역 없이 직접 연기했습니다. 부상이라도 당하면 치료비는 방송사에서 대줘 해결할 수 있었지만 부상이 심해 하차라도 할 경우 일감이 끊겨 생계에 지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국방부의 지원을 받아 현역 군인들도 같이 동원되어 숙식을 해결하며 촬영을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다수 탤런트들은 전후에 출연하는 것을 기피했습니다. 주인공 김소희를 맡은 나시찬은 중간에 소엽성 폐렴 진단을 받아 잠정하차를 하여 선임 하사를 맡은 윤덕용이 대신 병사들을 이끄는 걸로 전개되었습니다. 전후에서 장하사 역을 맡은 장항선. 그는 데뷔한 지 얼마 안 되어 전후에 출연했는데 자신의 아버지도 한국 전쟁 때 사망을 한 아픔을 갖고 있어 의욕을 갖고 촬영에 임했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 전국구 스타가 된 탤런트 나시찬, 1976년 KBS 송년잔치에서 나무주연상 수상, 전우는 1978년까지 약 3년 남짓 방영을 했습니다. 3년 넘게 방영한 인기 드라마인데도 현재 3편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여기엔 몇몇 추측이 있습니다. 첫째, 방송사 개편 때 옛날 드라마 예능 프로를 수거해서 처분했다는 이야기. 둘째, 북한과 친숙한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때 사라졌다는 이야기. 세 번째, 비디오 값이 비싸서 돌려 녹화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길용. 그는 전후 중반부에서 후반부까지 집필한 작가입니다. 그의 아들 조슈아 황은 2003년 뉴욕에 거주했던 전후의 기획자 이동희를 만나 생각지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당시 방송사에선 자료 보관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날 방영된 테이프를 지워 다음 촬영 때 사용을 해버렸습니다. 제작비를 횡령하는 스태프들도 간혹 있었는데 전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황길용 작가와 탤런트들은 몇몇 스태프들의 제작비 횡령, 작품과 상관없는 제작 의도에 이의 제기를 했으나 스태프들은 황길용 작가가 촬영 현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70년대 전후에 대한 기록을 지우게끔 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전후의 기획자 이동희는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다만 황길용 작가가 훗날 기독교 잡지에 자신의 성격이 날카로웠다는 점을 털어놓은 걸로 봐서는 스탭들과 마찰이 잦지 않았을까 합니다. 덧붙여 조슈아 황은 2001년에 알아본 70년대 전후 몇몇 작품이 디지털로 변환하면서 사라졌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피해는 전후 출연진한테도 미쳤습니다. 나시찬 및 다른 출연자들의 스틸 사진을 많이 찍었을 것이며 인터뷰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되나 자료들이 전무후무합니다. 많은 화제를 몰고 온 전후. 1978년 4월 8일 산울림을 끝으로 종영이 되었습니다. 전국구 스타가 된 나시찬. 1978년 11월 드라마 귀향에 출연 중 결핵성 뇌막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 식물인간 상태로 투병을 하다 1981년 1월 5일에 별세했습니다. 영웅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아프게 살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학창시절 폐렴으로 고생을 했는데 의사는 폐에 무리가 가면 어떤 치료를 해도 낫지 않는다는 경고를 했다 합니다. 어쩌면 나시찬의 비극은 예견되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이후 방송에서 전우와 전우에 출연했던 탤런트들에 대해 얘기를 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113 수사본부 후속작으로 제작된 전쟁 드라마이며 황해도 9월산을 중심으로 활약한 유격대원들의 투쟁을 그린 드라마로 북한 공산 집단의 악랄한 통치에 저항하는 북한 주민의 속마음을 표출시켜 적극적인 순공 자세를 확립케 하려는 것이 제작 의도였습니다. 원래 8240 유격대에서 따온 8240으로 지으려 했으나 장수봉 PD는 38선에서 평양이 위치한 40도선 사이에 유격 활동을 한 부대를 뜻하는 3840 부대를 생각해냈고 제목을 3840 유격대로 정합니다. 방송국 사상 최초로 경기도 의정부에 대규모 오픈세트를 짓고 올필름 촬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주인공 이철근 역에는 김희라. 김희라는 원래 영화배우이지만 방송가에선 다른 영화배우들보다 대사 처리를 능숙하게 소화한다는 평을 내렸습니다. 효도함이 무엇으로 알고 있어? 그는 TV 동시 녹음이 어색하다고 투덜댔지만 방송사는 모처럼 개성 있는 연기자를 확보했다는 여유를 보였습니다. 또 다른 캐스팅 기화가 있는데 남자답게 살고 남자답게 죽는다는 신념을 가진 홍기형. 그 역할에는 원래 길용호가 맡기로 했으나 그의 사정으로 이명규에게 돌아갔습니다. 게다가 홍기영의 캐릭터 설정상 여자에게 약한 플레이보이 설정도 있어 주위에선 이명규에게 저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격대장 이철근 역에는 김희라, 교사 김성태의 박영태, 박천옥 역에는 강인덕, 홍기형 역에는 이명규, 학생 임종기 역엔 영화배우 이승현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제작 초기 MBC에선 여기에 나온 고정 출연진들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에 들어줄 계획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희라 같은 경우엔 1억 원의 거론이 되었는데 실제 계약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영상 첫 회에 이철근만 살아서 애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마 중반부쯤 이철근은 오키나와 섬으로 훈련 가는 것을 끝으로 김희라는 드라마에서 하차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곰섬에서 항전을 하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 드라마는 끝이 납니다. 주인공 이철근도 끝까지 나와서 북한에도 유격대는 아직도 존재한다는 설정으로 끝맺음을 했다면 3840 유격대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더 남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3840 유격대도 현재 3회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머지 필름이 훼손 및 소실로 인해 판매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840 유격대에 나온 게스트들이 누군지 어떤 줄거리로 흘러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올필름으로 제작했다는 기록으로 보아서 당시 방송국에서는 필름 보관에 미숙치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영상에서 확인된 게스트로는 최종원, 최봉, 전훈, 장혁, 임정하, 이덕화 등입니다. 그리고 신문 및 잡지, 제보에 의하면 영화배우 최윤석, 김출연, 고두심, 나영희, 최호창, 성우 조명남, 이희도 등이 있습니다. 훗날 장수봉 PD는 반공 드라마를 표방하고 나서긴 했으나 적군과 아군이라는 단순한 이데올로기 대결 구도가 아닌 전쟁과 인간이란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고민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려고 했지만
못했음이 아쉽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걸고 선택한 길이.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언제 어디서 죽어도 자랑스럽게 죽을 수 있다고 자부하오. 이런 3840 유격대에 맞서 KBS에서 제작한 드라마 전우. MBC에선 3840 유격대 제작을 발표했지만 당시 KBS에선 추적 후속으로 드라마를 무엇으로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KBS는 맞불 작전으로 전우를 컬러 방송 시대에 맞춰 다시 한번 제작을 합니다. 주인공은 영화배우 출신이며 1975년 전우에서 선임하사 역을 맡은 강민호. 그는 다른 동료 탤런트들에 비해 특수훈련에 대한 이론과 충분한 경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1975년 전우를 찍을 때 실제 첩보 활동을 했던 황길용 작가에게 군사수와 이동 동작 등을 배웠는데 빨리 습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83년 전후에 도움이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탤런트들 사이에선 김일아와 강민호의 대결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유는 둘은 영화에서 동료 혹은 적으로도 나왔기 때문입니다. 회당 100여 명의 엑스트라가 동원되는 올로케로 제작, 매회 1,500만 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습니다. 강민호는 강상사를 맡았고 김중사 역엔 김시원, 이하사 역엔 이문환, 조하사 역엔 조재훈, 박하사 역엔 박해상, 김일병 역에는 김윤형, 김이등병 역에는 김천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초창기엔 탤런트 장칠군, 송종원, 윤승원 등이 있었으나 사정으로 인해 중간에 하차를 했습니다. 김일등병, A가 또 울면 어떡하지? 장칠군의 경우 김윤형과 찰떡 케미를 보여주었는데 계속 출연했더라면 무거운 분위기를 살려주는 감초 같은 연기자로 더 기억에 남았을지 모릅니다. 우리 대원의 목숨을 살렸지 않네. 하긴 전혀 쓸모없는 젖은 아니었어. 촬영은 주로 경기도 전곡, 충북 한수, 강원 현계에서 이루어졌고 월요일에서 금요일부터 야외 촬영, 토요일에는 더빙 작업을 했습니다. 컬러 시대에 제작된 전우는 특수효과의 재료도 달리했는데 70년대 전후에서 경유가 폭탄으로 사용되었다면 컬러 시대에는 시멘트가 사용되었습니다. 제작 환경은 약간 나아졌지만 폭탄이 터지는 특수효과를 위해 시멘트 덩어리를 폭발시키면 그 조각이 날아오르다가 밖에 나오지 못한 탤런트의 등을 곰보 자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느 카메라맨은 한 컷을 위해 목숨을 걸고 탱크 앞으로 카메라를 밀고 들어가는 열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군 역에는 이일웅, 문호장, 이대로, 박경득, 실력 있는 탤런트들이 맡았는데 그중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준 탤런트는 박건식. 열면 배 죽여버리고 말겠어? 그는 몇몇 작품에서 악역으로 나오다 1989년 무풍지대에서 시라소니를 맡아 사람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가수 박일준의 경우에는 북한군에 생포된 미군 조종사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특기할 것은 70년대 전후에 고정으로 출연했던 탤런트들은 거의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우와 3840 유격대가 온전히 방영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편성표를 보면 1984년 10월 25일 야누스의 얼굴을 끝으로 종영이 되었다고 나오지만 10월 말에 출간한 한 주간지엔 11월경에 딸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방영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편성표를 찾아보아도 딸의 기원이라는 제목으로 방영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다만 80년대 전후의 줄거리를 잘 알고 있는 익명남님이라는 분이 외전으로 방영을 했다고 하는 걸 보아선 다른 제목으로 방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전우와 3840 유격대는 반공 드라마라는 이유로 연예 및 영화 평론가들에게 터부시 되기도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직시해야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전쟁은 끝나지 않았으며 북한과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목적 영화를 올리고 있거나 제작하는 중입니다. 이렇듯 많은 화제를 몰고 온 80년대 전후는
강민호를 전국구 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전우를 언급하는 칼럼 기사나 인터뷰 내용을 볼 때는 80년대 전우에 대한 언급은 없고 나시찬 및 70년대 전우만 언급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취재 대상자들이 70년대 전후에 참여한 스태프들이기 때문입니다. 90년대로 들어서면서 역전의 용사들은 방송 활동을 중단하여 자취를 감추거나 사극으로 방향을 틀어 활동을 지속해 나가기도 했는데 한 예로 80년대 전후에 나온 박해상, 이문환 같은 경우 생물년이 언제인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명규의 경우 2000년대 중엽 한 방송에서 찜질방에서 노숙하는 것으로 알려져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천만과 이승연, 두 사람 다 아역 배우 출신인데 김천만은 아역 이미지에서 벗어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했지만 2015년에 작고를 했고 이승연의 경우 아역 이미지로 인해 장기간 슬럼프로 인해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재혼을 하여 아내와 함께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민호와 김일아의 행보도 엇갈립니다. 두 사람 다 1987년 소년탐정 이지돌과 루팡이라는 드라마에 설홍주, 강희라 경감으로 조우를 했지만 강민호는 드라마 형사 시리즈와 특집극 열반제, 무협극 천풍무 외엔 이렇다 할 출연작이 없었습니다. 개그작가 홍정표는 강민호가 죽기 전까지 점점 줄어드는 드라마 섭외로 인해 걱정을 많이 했다고 회상을 했습니다. 김일아는 80년대 중후반까지 MBC와 영화에서 활동을 하다 후반부터 KBS 손자병법에 나와 다시 한번 저력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국회의원 선거 낙선, 사업 실패로 인해 달새방을 전전하다 부인과 재결합을 하여 조금씩이나마 방송을 통해 근황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후에서 김중사로 출연한 김시원은 태조왕건의 수달로 빅히트를 쳤습니다. 대다수 탤런트들은 SBS 개국, 자유 출연제를 기대하여 섭외가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을 했지만 여성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한 드라마 위주로 제작 환경이 바뀌다 보니 남성 탤런트들은 자연스레 다큐 극장, 사극으로 발을 돌려 출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 당시 전우와 3840 유격대를 보았던 세대는 현재 40대 후반에서 70대 후반의 분들입니다. 누군가 이 드라마들에 대한 자료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후대의 사람들이 이런 전쟁 드라마가 있었는지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 전쟁 드라마들을 본 세대는 아니지만 누군가는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찾았던 자료들과 제보받았던 자료들을 토대로 이런 획기적인 드라마들을 방영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전우와 3840 유격대는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쉬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이 많이 만들어내야 함에도 몇몇 평론가들과 기자들이 해묵은 반공 드라마라고 깎아내려 제작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대한 드라마를 끊임없이 기획하고 제작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 편수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사정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제작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진영에 의해 철진한 반공 드라마라는 박한 평가를 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군인들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도 한몫합니다. 남북 화해 무드로 접어들었다 해서 드라마를 제작해야 할 목적이 없다고 하겠지만 현재 우리는 전쟁을 쉬고 있고 국군 포로, 이산가족, 납북자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 문제들은 드라마 및 영화로 제작이 되어 잊혀지게끔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는 동족들이 무참히 죽어가고 있어. 나라를 지키려 했던 군인의 숭고한 마음. 이박고 일병? 예. 뭐니 해도 전쟁은 군인의 집념과 정신에 있는 거예요. 동료 및 선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유견없는 말씀 같지만은 적재 침투해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려면 패기찬 젊은이가 보다 요구되겠지만 때로는 나처럼 나이 먹은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가족들을 지키는 비장한 마음. 우리는
그동안 너무 잊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